오늘 제가 방구석 중국어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중국 소설은 바로 허삼관 매열기예요. 중국어로는 쉬산관 만쉐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허삼관이란 인물이 피를 팔면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중문과 수업을 들으면서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운동처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수치로만 공부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허삼관이라는 인물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 속에 실제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소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중국의 한 시골, 허삼가는 공장에서 누에고치를 만드는 노동자입니다. 그는 넷째 삼촌과 이야기하다가 피를 한 번 팔면 35원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동네의 방씨 아저씨와 글룡이와 함께 피를 팔러 갑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면 몸속의 피의 양도 늘어난다고 믿어서 몇 사발씩 방광이 터지도록 마시고 피를 뽑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승리반점에 가서 보혈이 도움이 된다는 돼지간볶음과 황주를 마시죠. 이후 집에 돌아온 허삼가는 피를 판 돈으로 여자를 구해 장가를 가야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성안의 최고 미녀로 뽑히는 허옹란에게 샤오롱바오, 훈툰, 수박 등을 대접하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러다 그녀는 하소영이란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허삼가는 담배와 황주를 들고 허옹란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딸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만약 옥란씨가 하소영에게 시집가면 허씨 집안의 대가 끊기지만 저는 허씨니까 대가 끊기지 않습니다. 라는 기묘한 말로 설득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둘은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는데요. 이름은 허이락, 허삼락입니다. 그렇게 9년이 지나고 시장에서 일락이의 외모가 점점 하소영을 닮아간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허삼관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려 허옹란을 추궁하자 그녀는 하소영과 딱 한 번 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허삼관은 큰 상심에 빠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일락이가 동생을 괴롭히던 대장장이 방씨 아들의 머리를 돌로 치게 됩니다. 방씨는 허삼관을 찾아가 치료비를 청구하자 허삼관은 일락이는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하소영은 자기 호적에는 딸만 2명이 있다며 아들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2명 다 치료비 내기를 거부하자 결국 방씨는 어머니인 허옹란에게 찾아가 치료비 대신 집에 물건을 가져가는데 결국 허삼관은 10년 만에 피를 다시 팔아 치료비를 주고 물건을 다시 가져옵니다. 몇 년이 흐르고 하소영이 트럭에 치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사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부인은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무속인은 아들이 곡을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소영의 부인은 모질게만 굴었던 일락이가 생각납니다. 하소영의 부인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일락이를 내어달라고 허옹란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고 안 좋은 사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이 먼저다라고 생각한 허삼가는 곡을 하러 일락이를 보냅니다. 곡을 하는 중 일락이는 우리 아버지는 허삼관이라고요 하며 곡하기를 거부하고 이걸 본 허삼관은 그때부터 일락이를 진정한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책의 절반 정도 내용이에요. 중간에 대학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관련 스토리도 있는데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어서 일부러 설명 안 했습니다. 이후 허삼관의 가정이 탄탄대로만 걸을 것인지 아닌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원문을 빌려서 읽어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중국어 대사가 있어요. 일락이가 하소영의 집에 가서 굿을 지낼 때 제 아버지는 하소영이 아니라 허삼관이라고요 라고 하는데요. 그때 허삼관은 일락이와 유대를 느끼고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서 자기 팔을 그어서 피를 낸 후에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你们中间有谁敢再说一热不是我亲生儿子，我就和谁动刀。 만약 당신들 중에 또 일락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 칼로 베어버릴 테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평점을 내리자면 4.5점입니다.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도서관에 빌려 앉아서 내리 3시간 만에 읽은 책입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소설 허삼관 매열기를 먼저 읽으시고 영화 허삼관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중국 소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